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도덕성이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가진 행동의 근본적인 성질 이기심과 이타심을 잘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희생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만 노력을 한다면 그 행동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 남을 무시하거나 법을 저버리거나 하는 일들은 그 사람의 도덕성 결핍에서 비롯된다. 지극히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 저 어린 조카를 죽인 이모 부부, 입양한 아이를 학대하거나 생후 2주 된 아기를 방치하는 부모들, 이 모든 끔찍한 사건들의 가해자는 대개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이다. 그저 자신이 편하려는 욕심이나 이기심이 너무 강해서 법과 도덕을 어기더라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행동하는 경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도덕성이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도덕성과 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다. 만약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면 그에게서 진정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타인을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확고히 지켜가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게 발전한다. 왜냐하면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든 아니든 옳고 그름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더 신뢰할 만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더 안정적이고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 만남이나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가끔은 작은 행동 하나, 말 하나에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기도 한다. 부정한 이득을 위해서라면 법도 무시하는 태도, 양심의 가책 없이 타인을 함부로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고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속에 깔린 도덕성 결여는 결국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는 도덕성이란 도로표지처럼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그것이 없으면 어떤 인간관계든 결국 흔들리고 깨지기 쉽다. 반대로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과 나누는 하루하루도 더 소중해지고 믿음과 안정감이 깃든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의 행동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속에 숨은 도덕성과 인성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어떤 문제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턱대고 공감과 소통에 몰두하기 전에 우선 그 사람의 도덕성과 인성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감정적 반응이나 상황을 강하게 맞서려는 태도가 어떻게 형성된 건지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인성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 도덕성과 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왠지 모르게 무례하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배경에 깔린 도덕적 결핍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무작정 공감하며 맞서보려는 시도는 거의 헛된 노력이 될 수 있다. 만약 그의 행동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그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관계를 재점검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관심하거나 무심코 상대방의 인성에 기대어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결국 나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세상은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 아니며 또한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가치관이다. 가치란 단지 거창한 철학이나 사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호하는 방식이나 내면의 원칙, 즉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신념이다. 이를 알면 그 사람과 내 가치관이 얼마나 맞거나 충돌하는지 가늠할 수 있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믿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니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생기면 미리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종교적 차이나 정치적 견해, 차이로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된다면 결국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고 관계는 흔들리게 된다. 사실 논리와 이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 바로 감성의 영역이다. 종교와 정치 같은 문제는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나 논리로 따져 물으면 오히려 논의는 무의미해지고 충돌만 반복될 뿐이다.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가치 충돌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아파트를 투자의 도구로 보고 사고 팔기를 즐기며 재산을 늘리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실거주와 가족의 안정을 최우선시한다면 그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행복과 감성을 더 중시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경제적 독립과 자유의 가치를 쟁취하려 한다. 이 차이 때문에 소위 행복의 기준이 서로 달라져서 갈등이 생긴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각자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거리와 태도를 조절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무리하게 하나를 포기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마다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해하고 존중하는 척하는 것보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게 더 성숙한 태도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확고히 지켜야 할 생각의 원칙과 가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엔 진심과 존중이 깔려 있다. 개인적 가치관과 도덕성을 중심에 둔 관계는 비단 공적인 자리뿐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 먼저 근본적인 인성의 광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기심보다 이타심이 얼마나 깃든 사람이냐를 보면 그 사람과 함께 가야 할 길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 삶이 힘들거나 복잡할 때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외향적 성격이나 타인에 대한 호의 여부, 계획적이고 성실한 태도나 불안감이 높은지 등을 고려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리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척도는 도덕성과 인성이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외모, 말투, 행동 등 표면적인 특성이나 때로는 성격이 어떤지에만 집중하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인간의 근본적인 성질을 보여주는 도덕적 기초와 품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특히 어떤 한 사람이 올바름과 공정함에 대해 얼마나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느냐는 바로 분노 코드와 깊이 연결돼 있다. 이 분노 코드란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볼 때 또는 자신의 정의감이 자극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공정함을 중요시 여기느냐를 말한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로 보는가 아니면 포퓰리즘으로 보는가 하는 차이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우선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가치관이나 철학, 종교, 역사관,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는 모두 이 분노 코드와 연결된 중요한 요소다. 이런 기준을 통해 우리가 친구나 연인 또는 동료를 선택할 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재산을 모으는 사람과 같이 살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윤리적 딜레마나 도덕적 비판에 대해 고민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이 만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소중히 여기며 나눔과 공정성을 삶의 가치로 삼는 사람들은 서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 관계는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들이 모인 세상에서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해와 신뢰로 연결된다. 개인 차원에서 개방성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문화와 지적 탐구를 즐긴다.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창의적 성향이 강하다. 반면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익숙한 것, 이미 알려진 것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데서 만족을 얻는다. 이 차이는 부부나 친구 관계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이와 더불어 분노 코드는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표면 위로 떠오른다. 어릴 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감정도 성장하면서 올바름과 공정함이라는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유머 코드, 즉 유머와 관련된 성향은 그동안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분노 코드가 더 중요하게 부상한다. 어떤 사람과 유머 코드가 비슷하더라도 분노 코드가 맞지 않으면 갈등이 쌓이고 결국은 관계가 끊기거나 반대로 매우 강렬하게 끌리게 되는 둘의 궁합도 생겨난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것. 나와 분노 코드와 유머 코드가 일치하는 관계는 나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 인연의 물갈이는 자연스럽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진실된 관계만이 남게 된다.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과 함께 가야 하는지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이 좋은 연인을 만나고 싶다거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배려심입니다. 배려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큰 장점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배려심은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삶의 근본적 가치관은 그 다음으로 놓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와 방향을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같은 종교를 갖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라는 깊은 가치에서 오는 수많은 고민과 노력을 겪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종교보다도 그 사람이 정직과 겸손, 공정함 같은 도덕적 가치에 얼마나 충실한지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다. 사람의 성격이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도덕성과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 이 두 가지 도덕성과 가치관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그 후회와 시행착오를 피해갈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의 도덕성과 가치관이 자신의 것과 많이 다르다면 그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바꾸려 애쓰기보다 이 관계가 나에게 진짜 맞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모두에게 무조건 공감하고 모두에게 맞추는 것보다 자신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존중과 수용이 더 중요하다.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오랜 동안 믿고 지내온 사람들을 선별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한 통찰력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연인으로 만났을 때 빙판길처럼 차가운 것과 도란도란 웃음꽃이 피는 것, 바로 빅5라는 성격 검사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빅5는 인간의 성격을 5가지로 분석하는데 이 이론을 좀 더 세련되게 발전시킨 것이 헥사코 테스트다. 헥사코라는 이름은 정직, 겸손,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시험에서는 우리가 매우 가까이 지내는 절친들끼리의 성격적 특성과 실제, 인간관계의 상관관계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한다. 오히려 외향성이나 우호성, 성실성, 정서성 같은 성격적 특성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가치관과 언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은 자연스럽게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궁합에 따라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분노 코드라는 감정적 반응도 눈에 띄게 드러난다. 우리가 일찍 친구를 사귀던 어릴 적과는 달리 성인이 되면서는 공정함과 올바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충돌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로 가까워졌다가 떠나기도 한다. 이때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를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진다.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선택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본질과 잘 맞는 사람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이들은 피상적인 관계가 사람들이 좋은 연인을 만나고 싶다거나 좋은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할 때 많은 이들이 정작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배려심입니다. 배려심 많은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배려심은 당연하지만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어떤 목표와 방향을 추구하는지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향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연인으로 선택하거나 친구로 삼거나 관계를 맺을 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배우자가 같은 종교를 갖기를 원한다면 그 선택은 결국 세계관의 차이에서 오는 깊은 고민과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한 성격이나 일시적인 기분 또는 환경의 변화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의 핵심은 바로 도덕성과 가치관입니다. 인간은 환경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은 변화할 수 있지만 내면의 도덕성과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죠.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 이 두 가지를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상대가 내가 가진 중요한 가치관과 어긋난다면 어차피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애쓰기보다는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공감하고 이해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존중이고 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한 친구와 멀어진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오히려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가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이 나를 위한 것인지 자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는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며 이는 절대 포기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지요.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지만 이는 나의 성장과 변화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나와 분노 코드와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행복을 가장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물론 쉽지 않은 일임을 알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본질에 대한 충실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 도덕성, 진실성이 맞는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아름답고 깊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선택은 나의 내면에서 시작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색이 채워지는 법이니까요. 이 글은 삶의 순간순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소소한 행복을 마음껏 느끼며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좋은 순간을 의도적으로 포착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연습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경험들로 채워지며 그 모든 순간이 반드시 화려하거나 특별하지 않더라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방문하거나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것, 그런 객관적 사실만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경험을 어떻게 음미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순간을 온전하게 느끼고 만끽하는 감각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히 좋은 순간은 충분히 누려야 한다. 똑같이 산을 오르거나 자연을 느끼는 일도 힘들고 지친다는 부정적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그 시간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성취의 기쁨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열고 경험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상은 훨씬 의미 있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이와 관련된 한 인물은 자신이 잘하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작은 것 하나라도 행복하다거나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인식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그런 메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루의 여러 찰나에 느끼는 작은 설렘들이 모여 인생을 더 살만하게 만든다고. 행복과 불행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함께 흐르는 강물처럼 동시에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순간에도 행복의 찰나를 잡아야 합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결국은 삶을 더 값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행복을 지키려면 그 작은 순간들을 꽉 잡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글의 마지막 멘트는 당신에게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국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아갈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중한 순간들을 풍성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